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가 원래는 15일에 체포를 시도할 것이다라고 했다가 이게 또 유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15일 날 할지는 그것도 이제 또 약간 좀 다시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선회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참 뭐 그걸 또 빨리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어. 이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경호처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제가 그래도 겪어봤잖아요. 또 그 계셨으니까.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분들 굉장히 네. 그 뭐라 그럴까 경외감이 드는 조직원들이에요. 조직의 일원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경외라는 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리스펙트 한다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네. 좀 두렵기도 하고 음. 권위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엘리트들이 모여 예, 있는. 왜냐하면 물론 이 경호라는 건 물리적인 어떤 대통령의 또는 대통령 가족, 경호 대상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존재이긴 하지만 네. 질서 유지도 분명히 되거든요. 경호가 네네. 딱 서 있으면은 거기가 딱 제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과하지 않게 또 급박할 때는 또 굉장히 선제적으로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순발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저분들의 어떤 뭐 애국심이랄지 정신력은 대단하다 늘 그렇게 느껴왔는데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일부는 음. 대통령을 지키는 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최악의 경우 뭐라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무기라도 쓸 수 어. 있는. 네. 그걸 우리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면 최후의 순간을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경력이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면 네. 또 체포에 특화된 분들만 간다고 하니까 네. 지금 경호처에서 물리력을 쓸 수 있는 분이 한 300명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죠. 그렇죠. 1,000명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큰 충돌 없이 문은 열릴 것 같아. 뭐 쇠사슬 있고 뭐 이건 문은 열릴 것 같은데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윤 대통령 어디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그렇죠. 찾는 과정과 그다음 찾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음. 제가 뭐 드라마 작가는 아니지만 네네. 윤 대통령에게 물리적으로 누군가 접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포를 집행을 하려면. 그렇죠. 그럼 그 순간에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이 가장 강경파인데 네.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겠냐. 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경 1m 이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있겠지. 그렇죠. 네. 뒤에 있질 않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물리적으로 막지 않겠습니까? 그 물리적 혼자 맞겠냐고. 그 뭘로 맞겠냐고 그러면. 그때 혹시 그러니까 그런 생산까지 하면은 저거 무슨 작가도 아닌데 거기선 더 상상하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뭐 정진석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도 있었지만은 네네. 이건 뭐 법적으로 이래야 된다 측면이 아니라 그냥 다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저는. 네네. 진짜 제발로 가시던가.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만. 그렇죠. 아니면 그냥 거기서 관저에서 그냥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제3의 장소로 가고 제발 이런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 신체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누군가 접촉을 해서 뭔가 뭐 포승줄을 묶는다든지 수갑을 해서 가는 장면 불행한 건 마찬가지거니와 그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이 뭡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근데 제 딱 얼핏 생각에 만약에 공수처나 이렇게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적으로 진압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렇게 수갑을 찬 상태로 나오는 모습이 다 생중계가 될 텐데 그 모습이 민주당한테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절대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계속 흥분된 상태예요. 앞에 네 글자 붙어요. 내란 숙여 윤석열을. 왜 안 잡느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고장난 녹음기처럼. 네. 제가 어제 MBC 나가서 한민수 의원이랑 얘기하다가 정말 또 얘기하셨습니까? 귀에서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거예요. 과거에 이제 뭐 전두환 체포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40년 된 얘기예요. 네.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어. 뭐 그건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권 세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권 정당이라고 볼 수 없어. 그 뒷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자꾸 뒷생각이란 말을 하는데 네네. 체포 이후에 어떻게 되고 이 체포 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지금 민주당 주류에는 안 보여요. 무조건 일단 체포만. 그래 체포해서 어쩔 건데 그 과정이 중계되면 어쩔 건데 니네 지지자들은 환호하지. 자 그다음 어쩔 건데
동맹국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쳐주고 그 화면 하나, 그 짤 하나로, 그렇죠. 그 영상으로 그게 바이럴이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보수 지지층의 강렬한 그 극렬한 반대는 어떻게 그걸 가라앉힐 건데. 국론 분열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예 그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하나 순화된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래도 국회의장이시니까 좀 달라요. 제발로 나오셔라. 제발로 나오셔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나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체포해라. 이재명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체포하라고 안 하는 최상목이 이 혼란의 주범이다. 이러고 앉았잖아요. 어제 또 주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선 나가서 이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못 내고 있어요. 이 본인에게는 좋은 찬스인데. 그러니까요. 센터링, 페널티킥, 뭐 간접 프리킥, 뭐 12m짜리 지금 몇 개를 줬는데 한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오늘도 스포츠 비호가 나옵니다. 이게 스트라이커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민주당이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뭐 조작이다, 뭐 여론 호도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갤럽 조사까지 나오고 오늘 리얼미터까지 보니까 사실 이게 조작이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걸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 국민 전수를 했을 때도 이렇게 조사가 나오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갤럽 조사만 봐도 갤럽이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연령이나 지역별로 그 주민등록표에 있는 대로 다 행안부에 있는 자료대로 나눠요. 비율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거는 안 해요. 뭘 안 하느냐? 자, 보수 몇 명, 뭐 진보 몇 명, 그다음에 뭐 중도 몇 명. 이거는 나눌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전 1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 전에 보수가 300명 응답했는데 요번에는 450명 했다. 그런다고 300명에 맞춰서 이거를 1.5를 나누냐? 그렇진 않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표집됐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과표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대 포장됐다. 34보다 낮을 수 있는 게 올라갔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투표라고 한번 생각해 봐. 이건 투표는 아니지만 투표율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자, 보수 우파라고 생각한 사람이 예를 들어 2천만 명인데 유권자가 한 1,800만 명이 투표를 했고 진보가 뭐 2천만 명인데 1,500만밖에 투표를 안 했어. 그럼 많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냥 여론조사하는 관계없이 결과치가 그렇잖아요. 여기 500만 명이나 투표를 안 해버렸잖아. 그 열기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러면 투표율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지금 보수는 열광을 하고 있어. 무조건 이재명 안 되고 윤 대통령 이거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많고 탄핵 심판도 내란죄 뺀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안 돼. 저지해야 돼. 이런 의지가 충만하고 민주당 쪽은 지금 약간 배가 부른 상태라 뭐 여론조사 답을 해야 돼? 이런 수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열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지금은 그런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뭐 리얼미터나 뭐 한국갤럽에서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뭐 오차범위 내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 취해가지고 저희가 뭘 하고 막 이럴 때는 거죠. 아닌 거죠. 하나 다행인 아닙니다. 건 저희 그래도 당의 지도부에서 그런 차분한 메시지를 계속 발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역으로 보면 민주당이 못해서예요. 그냥. 그렇죠. 민주당이 못해서죠. 누가 못하냐 가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뭐 선거라는 게 뭐 섞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민주당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엉뚱한 걸 갖다 붙이죠. 바보들이. 이번에 또 뭐 외환죄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가지고 또 역풍이 심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게 저희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198.5까지 왔어요. 기권이 하나 있으니까. 1.5만 넘으면 재의결해도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조금 이쪽 설득할 수 있게 좀 부드럽게 가자. 그래서 제3자 추천하는 걸 바꿔줬잖아요. 대법원장이 하고 비토권 없는 걸로. 그것만 했으면 제가 볼 땐 뚫렸을 거라고 봐요. 걷다가 왜 이걸 넣냐고. 근데 왜 이렇게 좀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한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박성준을 갖다 넣으니까 이 꼴이 나는 거죠. 170명이라며 의원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믿을 사람은 별로 유능하지 않다. 이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좀 살벌한 팩트네요. 살벌하죠. 두 번째 뭐냐면 네. 이게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요. 대북 확성기, 네. 그다음에 대북 그 풍선, 저 전단지, 네네. 그다음에 뭐 무인기 평양 뭐 보낸 거, 원점 타격설, 그다음 해외 파병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거예요. 내란 유도하는지를 보려고. 근데 봐요, 역으로 뒤집어 봐요. 네. 북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지금 그렇죠. 나열을 해놨잖아요. 네. 그럼 우리 외교안보 정책, 특히 북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다 딴지를 걸어보겠다는 건데 우리 동맹국들이 한번 보잔 말이에요. 지금 더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 참전해서 저러고 있는데 그렇죠. 북이 실전 경험을 몇십 년 만에 얻는다고 지금 다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파병한다고 한 적 없어요. 이것 가지고도 딴지를 건다면은 동맹 전체 이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체제 간의 대결에 있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공화당 트럼프 정부는 목표가 하나예요. 중국 제압. 그렇죠. 바이든은 중국을 설득해서 좀 누르려고 하고 여기는 그냥 관세 65%. 갖다 박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또 걷다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1차 탄핵은 부결됐죠. 이게 핵심이에요. 뭐라고 돼 있었어요?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윤석열은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그 실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탄핵안에 있었어요. 탄핵안에. 미국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탄핵시키겠다고? 한국이 정권 바뀌면은 친중 정권 나오겠네. 친러 정권, 친북 정권 나오겠네. 한미일 공조 체제 만들었는데 물론 정부는 바뀌지만 미국이 네네. 그래도 이거 이어가자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야 얘네 뭐야? 뭐 에치슨 라인 또 걷자는 겁니까? 그런 짓을 해놓고 별로 그 심각성을 몰라요.